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마저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생계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에? 많이 줄었죠. 외식이 없어졌어. 힘들죠. 하루 종일 나와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자 해결 방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국민들에게 지급해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가 거의 멈추는 이런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겁자 경기도의회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단기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재정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재정 확보를 고려해 지원 대상은 숙박 음식점 등 소상공인 13만 곳 33만 7천 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재난기금이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이 한 3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3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충분히 좀 이 어려운 때를 좀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정도의 추계를 해봐왔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태풍 등 재난 발생 때 긴급히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입니다. 경기도 상황이 대구, 경북같이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도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호우가 왔을 때 공공시설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런 걸 언급하기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쓰죠. 이제 기금 용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뭐 관련 법률이 안 되면은 뭐 제대로 운영하는 행안부 쪽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며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재난기본소득 조례 초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달 말까지 조례를 완성해 다음 달 초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화제입니다. 절실한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사지 않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모두 검은색 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양보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아 주어 교육청에서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합니다. 각종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라고 적기도 하고 일부러 면 마스크를 여러 장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양보를 제안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양보 운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하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좀 양보도 하고 싶고 그런 처지인데 좀 많이 부탁드리면.
반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 먼저 사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뭐 엄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 양보운동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상황에 따라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면 마스크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의 섬유업체들이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항균 마스크를 내놨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섬유업체. 수십여 개의 실타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나옵니다. 겉보기엔 일반 실 같지만 세균 증식을 차단하는 기능성 실, 항균 원사입니다. 편집기에서 짜여져 나온 원단에도 이 항균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말을 제거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항균실과 일반실에 세균을 묻히고 18시간이 지난 뒤 세균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측정해보니 일반실에선 처음보다 40배 넘는 세균이 검출된 반면 항균실에선 세균이 99.9% 없어졌습니다. 이 항균실로 마스크를 만들면 어떨까? 경기 북부 섬유업체 60여 곳이 뜻을 모았습니다. 항균 마스크가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항균 마스크는 편집과 염색, 그리고 봉제 작업까지 크게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마지막 봉제 과정을 거쳐 나온 항균 마스크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전역에서 하루 21만 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항균 마스크는 현재 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장당 1,000원으로 공적 판매용 보건 마스크보다 저렴합니다. 저희가 기부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지 않고 제조 원가 위주로 해서 장당 1,000원에 보급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면 마스크 사용을 놓고도 기능상 이유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섬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항균 마스크가 마스크 부족 문제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죠.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성이 높은 거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모 가장으로서 아이들 주말이고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녀 있고 손자도 있는데 여태까지 집에서 지금 잘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옮겨오면 또 식구들이 다 또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 더 이상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은 학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덜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빨리 개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PC방에도 올 일이 없고 개학을 하면 친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학이 늦어져도 걱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손주들 봤을 때는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뭐 TV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좀.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 될수록 본인 어린애도 몸에 안 좋고 그 보살피고 있는 부모도 안 좋지. 학교 휴업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학습이나 육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초중고 학생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네, 애가 셋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뭐 시간이 조금 아깝고 조금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조그맣게 뭐 놀 수 있게 교구 같은 거를 그 애기 있는 집마다 좀 보내준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로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4월 개학을 맞게 된 교육 현장. 각 학교에선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을 도입하고 긴급 돌봄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대응 상황은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인데요. 지금 창원대학교 인사조직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2주간 좀 격리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공공하게 맞는 부분들 잘 펴주었고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함께 모니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큰 불편이 느끼지 않고 14일 된 이후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하고 한국은 여러 상황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비교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건 오히려 방역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창원대학교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인 비롯한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점을 배울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고 계시고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창원시는 지원해 주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크게 구요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뭐 2달 전이라고 해야 되죠. 한국에 들어와서라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했을 텐데 지금 조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화상 통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거리는 사람 많이 줄었지만 근데 친구들은 조금 집에서 지나고
최대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지만 조금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부모님 당연히 많이 걱정하시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의 슬픔 다 헤아릴 수 없겠죠. 더구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고인과 작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 정규 운영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야 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인 만큼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인의 시신은 수의 대신 특수 처리된 비닐백으로 밀봉돼 안치실에서부터 화장장까지 그대로 옮겨집니다. 유족이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임종도, 화장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인원만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관하실 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면은 그거를 입고 오시는 분만 화장동까지 내려가고 요 밑에까지는 저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 어려운 유족도 방역에는 적극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장례 전 화장 방침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화장동에는 꼭 필요한 한 명만 동행하고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해 빈소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철통 방역 속에 쓸쓸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양주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만든 면 마스크 55매를 전달했는데요. 기부자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제작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양주 이동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 현장 교육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과 농식품부 농업교육 포털을 통해 다양한 농업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연기된 교육 과정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감염병 취약 의료시설과 거주시설 1,800여 곳의 코호트 격리를 오는 29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기간 연장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경기도 지역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의 추가 확산을 우려해 판단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법령에 제약이 있거나 시설 여건이 부족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려운 곳의 경우 외부인 출입 금지와 종사자 근무 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는 형태로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 3,700여 명의 재산 12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체납자의 재산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세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